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초반에 반짝 시세를 보여준 이후에 마무리까지 계속 하락세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도 좀 있어야 다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인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원전 테마들이 주목받는 이유들과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레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런 실시간 이슈, 수급, 차트 이런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나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또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여행 추천을 드려서 약 수익권에 머물고 있고 금일은 이렇게 좀 철강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을 보는 눈이나 그리고 어떤 테마가 좀 강세인 시장인지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를 두세 개씩 좀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증권으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시장 흐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3월 고점을 만든 이후에 완만한 둔화세로 전환을 하는 이런 흐름인데 우리 증시도 동조화로 인해서 3월 중순부터 2주간 좀 반등하는 기조를 좀 따라왔지만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조금 했고 앞으로 추세를 좀 따라갈지 아니면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지 좀 4월달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정폭을 키운 이유는 브레이너드 연준에서 또 강경한 또 매파 발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서방 국가 간의 또 추가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상해 또 봉쇄 조치 이제 장기화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 모멘텀에 대한 부재로 부진한 시장 상황을 좀 극복할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좀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미 악재들은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었던 재료인 만큼 좀 하락의 연속성도 좀 줄어드는 흐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큰 폭의 변동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금일 소폭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눌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8%, 코스닥은 0.98% 이상 최근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있었고, 전반적인 이런 아시아 증시라던가 해외 증시도 모두 좀 좋지 못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수급들이 좀 문제였는데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무려 5,700억이나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코스피는 5,600억, 코스닥도 1,800억씩 이렇게 크게 이탈을 하면서 개인 매수 우위를 제외하면 하루 종일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지수와 수급이 이렇게 밀리는 시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1분봉으로 오늘 하루 전체를 좀 나타낸 이런 차트입니다. 초반에 좀 반짝 상승을 하면서 21,300원까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또 꾸준한 하락세에서 오후장 들어서는 거의 바닥권에서 기다가 막판에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를 좀 부양시키고
좀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최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또 고리 2호기에 대한 연장 좀 가동을 추진했고, 두 번째로 대통령 인수위에서 원전 수명에 대한 이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EU에서 석탄 수입을 좀 철회하고 이런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원전 테마가 초반에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주중은 고점 1.4%에서 오늘 종가 2.1%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면서 좀 반등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원전은 언제가 되든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현재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느리지만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볼게요. 속도내는 탈원전 지우기 고리 2호기 연장 가동을 한다.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 폐쇄 예정이었던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한 연장 가동이 추진된다. 현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원전의 건설도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리 2호기 연장 가동이 이루어지면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에 대한 연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인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원자력 안전법에서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가 제출 시한이었는데, 감사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 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을 주문하면서 한수원이 원안위의 제출 시한을 1년 유예해 줄 것으로 요청을 했고, 보고서 검토 등에 1년 6개월가량 소요되었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져 수명 만료 기간인 2023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못하면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다. 안정성 평가 보고서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3개로 원안위가 심사해 계속해서 운전 여부를 승인한 예정이다. 평가 보고서가 원자력 안전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서류 적합성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예정된 수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 완공이 2030년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한 원전 비중 30%의 달성을 위해서는 연장 가동이 필수적이다. 주위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및 폐기 주문에 두 기관은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또 한울원전 6호기도 좀 재가동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인수위에서 탈원전 폐지에 대한 이런 속도를 점점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었던 이런 원전에 대한 재가동,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세 번째로 공사 중단되어 있는 원전을 다시 공사 재개, 네 번째로 신규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국내 탈원전 백지화는 계속 화두가 될 것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설계 수명 만료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은 24년부터 29년까지 10기가 넘는다라고 하고, 이 중 새 정부에서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총 6기라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임기 내 절반 이상의 수명 연장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유럽연합 5조 원대 규모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안 발표. 5일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5차 제재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간 5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처를 제시했다.
이번 조처는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제재안이다. 이번 제재안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유럽연합은 전체 석탄 수입의 45%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국가는 가스 가격 상승 및 러시아산 가스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전력 생산의 석탄 사용을 차츰 늘려가고 있다. 회원국 가운데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특히 러시아산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회원국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독일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은 가스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며 차츰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 선박과 러시아가 운영하는 선박의 유럽 내 항구 접근 차단도 제재안에 포함됐다. 다만 에너지, 농산물, 식량, 인도주의적 지원품 소송용 선박은 차단 대상에서 빠졌다. 러시아가 육로로 통해 주요 물품을 확보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육상 운송 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목재, 시멘트, 수산물 등 55억 유로의 규모의 수입 금지한 러시아 기업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금지안도 함께 내놨다. EU에서 5가지 제재안을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이런 수입 금지령을 좀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전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에너지 불균형에 대한 부분 원전이 또 대체제로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대립으로 신냉전 시대가 열렸는데요. 가뜩이나 좀 전쟁 이전에도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가격이 많이 치솟았고 신재생 에너지들은 기후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좀 대체제 모색에 좀 나서면서 안정적으로 좀 전력에 대한 공급과 또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이런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석탄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나오면서 유럽 이미 SMR과 대형 원전에 다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빠른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신재생 비율을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 텍소노미도 작년 원전을 좀 제외했지만 다시 필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게요. 외인과 기관은 30만 주 이상씩 이렇게 동반 이탈이 좀 나왔고 프로그램도 34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수급 틀은 좀 개인들만 매수세를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외인과 기관 주요 수급들은 좀 관심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4월달 들어와서 이렇게 좀 매도세를 이때보다는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20만 주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괜찮았었던 전반적인 이런 기관들의 수급들 오늘은 사모펀드와 좀 연기금이 다시 유탈이 되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4월달 들어와서 하루 정도 나가고 다시 한 10만 주 이상씩 순매수해주면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듯 보였으나 오늘 이탈로 인해서 아직은 좀 꾸준한 매수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최근 4일 연속 외인들의 매도세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좀 나와주면서 주가는 계속 좀 떨어지는데 오늘 힘을 주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보시면 32만 주 정도로 한 8% 정도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4월 달 들어서 공매 비율은 이렇게 10% 부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가려면 5% 미만은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건 3월 31일부터 공매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4월 1일 기점으로 2088만 주로 3월 말 기준 46만 주가량 감소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차 보시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체결이 52만 주, 상환이 989만 주로
순수 930만 주가량 잔고 수량을 이렇게 줄여서 5,600만 주까지 만들었고, 잔고 금액은 최고 1조 5천억대에서 1조 1천억까지 이렇게 4천억 가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뭐 수급들은 아직 좀 꼬여 있을진 몰라도 공매 잔고와 그리고 대차 거래가 1WR 상장이 되어감에 따라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또 상승의 분위기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꾸준하게 감소세가 이제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2.14% 하락을 하면서 25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21,000원 보합권을 지켰지만 일단 다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하지만 하루에 이제 얼마나 올랐고 내려갔는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2만 원에서 지금 23,000원 이 큰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언제쯤 다시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을 본다면 조금 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4일이었죠. 양봉으로 한 700만 이상 뽑아내면서 좀 반등을 보여준 이후에 어제는 400만이 안 되는 거래량으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397만으로 40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3만이 안 되는 이런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될 시에는 주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좀 몇 차례 이렇게 좀 큰 파동들이 좀 있었는데, 거래량이 좀 이 정도로 좀 터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2천에서 3천 이상 거래량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런 호재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WR이 어제자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4월 중순이나 말까지 상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주주 의무보호 해제 기간만 좀 잘 버텨낸다면 6월쯤 해서 좀 슬슬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런 파동을 기다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추매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만원 박스권 하단 지지가 계속 나온다면 물량 늘려가는 시점으로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4월달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고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